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 현 정부를 향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장면, 지금 오늘은 이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를 대상으로 통신조회, 통신 이윤자 정보를 들여다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 아닙니까?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는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임이 거듭 확인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쓴 단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넣어놓긴 했는데 여러 원색 비판을 좀 했어요. 통신기록 검찰이 함부로 좋아해도 되나? 콜검이 됐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분위기가 꽤 격앙돼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인원이 거의 3,000명에 달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재명 전 대표가 역시나 그 조회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건데요. 일단 검찰이 수사할 때 지켜야 되는 원칙들을 다 어긴 겁니다. 일단 최소 침해 원칙을 어긴 것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 통신기록에 여기는 개인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름도 들어가고 아이디도 들어가고 주소도 들어가고 이런 민감한 정보는 정말 필요할 때만 조회를 해야 되는 건데 피의자의 통화 목록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조회를 다 한 걸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000명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왜 이 3,000명이 다 조회를 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설득력 없이 이 정도의 3,000명에 달하는 정치인, 언론인, 보좌진을 모두 통신기록을 조회했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이 계속 검찰이 갖고 있는 정보가 됐을 경우에 나중에 별건 수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이 자료를 어떻게 민감하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안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 당시 공수처가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 대상으로 했던 적이 있죠. 그때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것은 정치 사찰이고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뭐가 다른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그런 말을 했다면 3년 전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대표도 뭐라고 했는지 지금 3년 만에 공수가 바뀐 것 같아서요. 영상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통신 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라서 공수처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그거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번 통신조회 관련해서 21년도에는 민주당이 오히려 통신조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적법 절차가 그렇게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범위의 문제죠. 어느 만큼 이걸 실시를 했느냐, 어느 정도로 했느냐. 이건 너무나 도가 지나쳐서 마구잡이식의 이런 정치 사찰이고 통신 사찰이다. 이렇게 저희 당이 규정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거 공수처 통신조회는 괜찮고 지금은 안 되냐? 내로남불 아니냐고 이제 김웅지원 의원이 따져 물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는 또 결사적으로 옹호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와가지고 발끈하는 것도 좀 맞진 않는데 그 발끈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의 이유를 더 설명드리자면 저번 사건이랑 이번 사건이 또 달라요. 왜냐하면 저번 사건은 공수처였잖아요.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만 할 수 있는 데인데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제됐던 건 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민간인에 대해서까지도 수사를 했던 것이 드러났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가 나오면 그 사람이 또 누군가랑 했는지 그 SNS 파도 타기처럼 그래서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서 그때 당시에 민간인들의 사찰에 준하는 내용이 수사됐던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민간인 왜 했냐 그럴 때 혐의점이 뭐다 무슨 사건 한다고 못 밝혔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김만배 신앙님 사건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김만배 신앙님에 대해서 영장 발부됐잖아요. 혐의도 인정됐고 증거인멸은 도주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통신 그 조회에 대한 그 통보를 유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예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문제 삼는데 이거는 김만배 신앙님 사건에 대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연결돼 가지고 유예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김만배 신앙님 사건에 이재명 대표의 통화 기록이 왜 그 번호가 있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거기로 불씨가 튀기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정치적 공세로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끈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거기에 그분들 전화 목록이 왜 있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통신조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얘기와 조금 전에 국회에서 들어온 이재명 전 대표 휴대전화 내용
변호인 의견서가 포착된 여러 정책 해석 얘기들을 차례로 만나봤습니다.